김준하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준하는 의문의 여자에게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의 정체가 엄청난 반전으로 이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준하가 결말에서 만나게 될 충격적인 반전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김준하는 장세진에게 전화를 걸어서 연두 소식을 물어봤는데요. 장세진은 연두 소식을 왜 자기한테 묻느냐고 하면서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장세진은 지금 연두 태경이 문제가 아니라 아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두 소식을 물어보는 김준하한테 괜히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장세진이 전화를 끊어버린 순간 김준하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자의 내용이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내 번호 안 지웠지? 좀 전에 한국 도착. 많이 벌었으면 또 나눠야지. 미리 준비해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주는 여자의 목소리가 상당히 젊은 느낌이었는데요. 거기다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주 묘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김준하가 벌어들인 돈을 뜯어먹겠다는 이야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많이 벌어놓은 걸 또 나눈다고 했잖아요. 또라는 표현은 이미 김준하의 돈을 나눠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김준하는 문자를 바로 지우면서 누구는 거저 버는 줄 아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한 푼도 못 버는 주제에 왜 맨날 내 돈을 욕심내냐고 했는데요. 문자를 보낸 여자는 돈을 벌지 않는 백수면서 김준하의 돈을 뜯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나누자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김준하한테 돈을 받아간 게 아니라 김준하가 벌어놓은 돈을 나눠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준하는 이미 이혼을 한 적이 있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통해 전처가 김준하의 재산을 뜯어간 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준하는 자기 이혼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두와 하늘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 흠을 잡히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혼 사실을 숨기고 연두와 하늘이를 되찾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준하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김준하는 연두를 만났을 때부터 이혼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연두는 그것도 모르고 김준하와 결혼까지 할 뻔했습니다. 만약 김준하가 연두를 속이고 결혼을 해버렸다고 하면 과거 이혼했던 것을 속인 김준하에게 또다시 이혼의 유책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애초에 김준하는 연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놈이었던 거예요. 김준하가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상황은 이미 김준하에게 아주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연두는 이인옥이 별장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인옥을 찾아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인옥은 연두가 준비한 식사를 전부 버려버리려고 했지만 연두는 그런 이인옥에게 자기 마음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죠. 거기서부터 이미 이인옥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연두는 이제 이인옥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인옥이 자기를 찾아줄 때까지 어머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못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상을 차려드리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이인옥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연두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인옥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두가 갑자기 감사하다고 한 이유가 있었죠. 연두가 하늘이를 낳을 결심을 했던 게 이인옥 덕분이라는 거였는데요. 연두는 원래 쌍둥이를 임신했었잖아요. 그런데 태아 하나가 탈락하고 진짜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복잡한 연두한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와중에 이인옥을 만났던 거였어요. 연두는 하나 남은 하늘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이인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걔도 연두처럼 살려고 붙어 있는 거겠지. 포장마차에서 연두를 앞에 앉혀놓고 이인옥은 갈팡질팡하는 연두에게 진짜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던 건데요. 연두는 이인옥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낳을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 이인옥이 아니었다면 아이를 지울 생각까지 했었던 거죠. 연두는 이인옥에게 감사한 마음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은금실에게 꼭 하나 부탁하고 싶다고 한 게 있었는데요. 연두는 은금실에게 이인옥한테 미안한 마음을 직접 말하고 사과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인옥은 별장에 온 은금실을 보고 여기 왜 오셨냐고 하면서 또 연두 편을 들러오셨냐고 나를 세웠습니다. 이 당시에 이인옥은 정말 악귀라도 씌인 듯이 무서웠는데요. 자기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하면서 어차피 자기는 식구도 아니니까 실컷 무시하라고까지 했는데요. 은금실은 그런 이인옥을 보고 손을 올렸습니다. 이인옥은 은금실이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건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뺨이라도 치려고 그러시냐며 이제 은금실이 안 무서우니까 얼마든지 치시라고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정말 악귀에라도 씌인 것 마냥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습이었죠. 은금실은 그런 이인옥을 확 끌어안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인옥을 이렇게 독하게 만든 건 바로 자기라고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인옥은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느냐고 발버둥쳤지만 은금실의 품을 빠져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힘으로 은금실을 밀어내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인옥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였어요. 은금실이 자기 마음이 좁쌀만해서 이인옥과 태경이를 품지 못하고 너무너무 괴롭혔다며 이인옥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이인옥도 은금실의 사과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한 가족이 되지 못했던 은금실과 이인옥 사이에 연두가 다리를 놓아준 셈이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김준하는 여전히 연두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하늘이와 연두를 모두 되찾겠다며 또다시 못된 속셈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준하의 생각대로는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태경이가 연두를 끝까지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연두도 김준하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다는 것까지 속이고 연두를 만나던 김준하는 처음부터 연두와 결혼을 할 자격조차 없었던 거죠. 김준하한테 한국에 들어왔다는 연락을 한 걸로 봐서 김준하의 전처가 앞으로의 전개에서 정말 엄청난 반전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준하는 연두를 욕심내지 말고 전처 관리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